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막 51세가 된 여자로 지방 소도시에 거주하는 평범한 중년 여자예요. 요즘 교권과 부모의 입김 싸움이 장난 아닌 시대에 드는 감회가 많은 교사의 딸로 우리 아버지와 제자 이야기하려고 사연을 보냅니다. 실은 제 남편도 아버지 제자인데 물론 아버지가 소개시켜 주신 건 아니고 만나다 보니 그렇게 됐더라고요. 남중남고에서 거진 30년을 교사로 재직하신 우리 아버지는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아버지는 아니셨어요. 늘 바쁘신 데다 무뚝뚝한 편인 딸만 셋있는 집안에서 유일한 청일점에 엄마가 또 우리에게 엄청 조심을 시키셨거든요. 아버지 피곤하시니까 귀찮게 하지 마라. 필요한 것 있으면 나에게 말하라고요. 아마 종일 학교에서 애들에게 시달리는 아버지께 방해가 될까 싶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사실 아버지가 아이들을 좋아해서 교사가 된 게 아니었어요. 당장이라도 허물어질 것 같은 오막살이에 살던 아버지는 다들 못 살던 시절에 특히 못 살던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 이자가 무려 30%였던 시절에도 돈이 없어 부자가 되지 못했던 분이었답니다. 비빌 언덕 하나 없이 맨몸 맨주먹으로 우리 식구와 본가를 먹여 살리셨는데 설상가상 외삼촌이 사업한다고 설치다 없는 살림이 거덜나서 외갓집도 사정이 좋지 못해서 한동안 먹여 살렸답니다. 엄마는 이런 아버지께 부담 주기 싫어서 그나마 일요일 아버지하고 말이라도 섞어보려던 우리들을 손으로 휘 저어 쫓아내셨어요. 조금이라도 더 주무시게 하시려던 것인데 우리는 이상하게 이 말 수 없는 아버지가 참 좋았습니다. 아무리 과묵하고 얼굴 볼 시간이 없어도 마주하는 순간만큼은 다정하고 따뜻하게 바라봐 주셨거든요. 엄마는 오빠들이 눈안에 아주 짓궂어서 아버지가 애들에 치인다고 저희를 단돌이 하시지만 아버지는 딱히 그래 보이지 않았어요. 비록 말 수도 없고 얼굴 보기도 힘들지만 아버지는 존재만으로 우리들에게 좋은 아버지였고 우리들은 각자 조용히 세상에 순응하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언니들은 그래도 대학은 나왔는데 저는 돈독이 올라서 다니다가 엄마 몰래 때려치고 그 한 학기 학비에 제가 모아온 돈을 보태서 창업을 했는데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제가 보기엔 대학 그거 다녀봤자 영 쓸 데가 없어 보였어요. 하다못해 서울도 아니고 지방의 집 근처 대학이 전부였는데 언니들은 국립대인데 저는 또 사립에 훅이 되었거든요. 대졸이라는 명함 하나 파자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게 제 주장이었고 엄마는 그 대졸이라는 두 글자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첫째인데 왜 말도 안 하고 학교를 때려치냐고 화를 내시며 심지어 쫓아내려고까지 하셔서요. 복에 겨워 겁없이 설친다고 악을 쓰는 엄마에 비해 아버지는 가만히 우리 하는 말을 들으시다가 저에게 이렇게 된 거 한번 열심히 해봐라 하고 마셨어요. 본인이 우러나와서 해도 성공할까 말까 한 게 공부인데 아이가 저렇게 나올 정도면 지지해주는 게 낫다는 거였죠. 물론 지금은 제가 물질적으로 두 분께 제일 효도하는 딸입니다. 언니들이야 대학 졸업하고 1, 2년 직장 다니다 결혼하고
다 전업주부로 들어앉았지만 저는 여전히 제 가게 꾸리며 돈 벌고 있거든요. 지금 대학가 앞에 편의점만 2개 하고 있어요. 정문에 하나, 후문에 하나. 30년 경력에 말아먹고 창업하기 끊기로 업종 바꿔가며 제가 배운 것은 사람이 제일 큰 재산이라는 겁니다. 곧질질이 시절 저보다 1살 어린 생날라리에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고 희죽희죽 잘 웃는 거 하나 믿고 직원으로 부리던 선덕이가 30여 년 세월 이어온 제 큰 자산이 될지 저도 몰랐는데 이 동생 덕에 갑자기 배 아프다고 그만두고 남친 혹은 여친하고 놀러 간다고 무단 결근하는 어린 직원들의 무개념 행태에도 가게를 꾸려나갈 수 있었거든요. 제가 스스로 돌아보면 인복이 있구나 하는 게 선덕이야말로 일당백을 하는 점장으로 저보다 사람 보는 눈이 탁월하고 다룰 줄을 압니다. 슬쩍 제 옆구리 찌르며 언니, 오늘 누구 생일이니까 봉투 준비해 하면 저는 두말 않고 성의껏 하루 일당보다 더한 돈을 넣어줘요. 물론 아무 직원에게 해주지는 않고요. 선덕이가 챙겨줄만 한 애다 하여 제게 말한 것이죠. 희한한 게 뭐냐면 그렇게 챙겨주고 아낀 이 직원 애들은 일 그만두고 학교 그만두고 직장인이 되어서 꼭 가게에 들러 저희를 보고 갑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게 챙겨준다고 다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 선덕이 얘는 그 직원의 4가지 싹수를 꿰뚫어 본다는 겁니다. 처음 하던 편의점에 이어 제가 다른 가게 낸 것도 이 직원으로 일했던 아이의 도움이 컸습니다. 라이벌로 부상하던 기업에 입사해서 믿을만한 점주라고 저를 추천하고 본사에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거든요. 그리고 제 주변 50m 안으로 다른 편의점을 예지 못하도록 조치까지 취해주고요. 만약 같은 브랜드가 들어서면 저는 본사로부터 예약금을 받고 다른 브랜드의 편의점이 들어서면 또 지원금에 프랜차이즈 가맹비 할인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니 초창기치고 제게 많이 유리하게 계약한 게 이 직원의 싹수를 알아본 선덕이 덕 아니냐고요. 친언니만 있고 동생이 없던 제가 이 아이에겐 아까울 것이 없고 지금도 그리고 늙어 꼬부라질 때까지 같이 갈 혈육이나 다름없는 아이죠. 물론 사람이 큰 재산, 이걸 제일 먼저 알려주신 것이 아버지이고 선덕이가 확인시켜준 것이죠. 교사였던 아버지는 은퇴 후 지금도 수의로 일하고 계십니다. 쉬시라고 해도 일하던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병난다고 한사코 나가시는데 소도시라 그런지 뉴스에서 보듯이 사람들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지 제법 얼굴이 밝으셨어요. 말수는 없어도 그 망나니들과 30년을 같이 하면서도 뒷 얘기 한번 들은 적 없던 분이니 당연한 일이죠. 워낙에 성실하신 데다 따로 먹은 마음 따위는 없이 투명하시고 의식적으로 웃어주던 표정이 습관이 되어 늘 웃상이시니 아이들은 굳이 아버지가 말 안 걸어도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쫄래쫄래 쫓아와서 말 건다는데 말은 단무지 같은 시금털털한 중고등 남자애들보다 병아리 같은 애들이 얼마나 귀엽겠어요. 아버지도 웃으며 반기시니 애들이 쪼물락 아끼던 사탕 쥐어주며 단번에 애엄마까지 사로잡았지요.
올해 75세시니 거진 10여 년 되어 가는데 처음 시작한 한 아파트에서 꾸준히 하시며 주민들하고도 정이 많이 들었지요. 아버지가 늙어가시는 만큼 건물도 늙어가는지 점점 망가지고 보수할 것이 많아져서 탈이지만 안으로는 우리 애들의 밖으로 조랭이 떡 같은 애들이 커가는 걸 보시며 많이 위안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아버지 은퇴하실 무렵의 조카들이나 우리 애들은 이미 커서 징그러워서 그렇게 큰이하는 못 되었고 아버지가 수의로 근무하시며 친해진 아이들이 정말 큰 역할을 했답니다. 덩달아 매일 점심 싸가지고 가시는 엄마하고도 친해져서 일부러 노닥거리며 아버지 근무하는 곳에서 논일 따오는 날도 많아요. 어느 날은 엄마가 경비실 입구에 탁자 펴놓고 파전을 붙여서 입주민들에게 선심을 쓰신 적이 있는데 집에서는 파 안 먹고 골라내던 애들이 뭔지도 모르고 먹더니 맛있었는지 그날부터 슬슬 파를 안 건져내고 몇 개는 먹더라며 엄마들이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애들 안 먹는 당근 채 썰어서 김밥에 말아주거나 양푼에 마물 듬뿍 넣은 비빔밥해서 오가는 사람들마다 퍼주고 먹이니 입주민들하고 가족 비스름하게 허물이 없어지고 마음 편하게 지내게 됐답니다. 물론 처음엔 대면대면하기도 했지만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죠. 입주민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사장님, 선생님 보러 가시남. 오늘 또 사모님이 와서 점심 돌렸는데 늦기 전에 얼른 가봐요. 오늘은 칼국수인데 세상 그렇게 맛난 칼국수 먹어본 적이 없어. 가만 보며 별거 안 넣으셨는데 어찌나 입에 쩍쩍 붙는가. 내가 두 사발 먹을라다 눈치 보여서 간신히 참았네. 덕분에 사장님 드실 것은 남아있을 거요. 얼른 가서 먹어요. 나 사장은요. 구멍가게 가지고 맛있게 드셔서 다행이네요. 우리 엄마 요리 잘하시죠? 우리 엄마가 어릴 때 못 살아가지고 한이 맺혀서 손도 엄청 크세요. 자고로 음식은 듬뿍듬뿍 해서 나도 먹고 너도 먹고 해야 제맛이라고. 아버지 제자들 불러다 먹이고 집 갈 때 바리바리 싸주시고 어머니 아파서 어디 가셨다고 하면 밥에 국에 반찬에 나르는 재미로 사셨어요. 덕분에 우리가 찬밥이었지만요. 입주민 할아버지 그러니 복 받죠. 내가 가만 보니 수이라도 도통 인물은 아니구나. 눈여겨보다가 말 걸어봤더니 교사하셨다면서요. 예나 지금이나 못된 것들 천지 삐까리인데 어째 남중남고 선생님하며 표정이 그렇게 좋을 수가 있나. 깜짝 놀랐네요. 난 초등학교 선생님 하신 줄 알았다가 또 놀래고 나도 손자 손녀 봐서 알지만 요즘 애들 좀 무서워요. 그런 것들 마주하고 그렇게 표정이 맑은 건 인품이 남달라서 아니겠습니까? 집에선 사모님이 내조하시고 참 보기 좋아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나도 보고 배우는 게 많아요. 제가 뭐 한 게 있다고요. 저는 속만 썩혔어요. 자식 중에 젤로 문제야. 입주민 할아버지, 아버지 일하는데 이렇게 찾아오는 게 효녀예요. 못된 것들은 교사했다가 수의한다고 싫어라 하거든. 지는 한 푼도 안 보태줄 거면서 창피하니까 일하지 말라고 한다고. 나 예전에 잠깐 직장 잘리고 딸린 식구 먹여 살린다고 공사판서 조수하는데
우리 아들이 거기 지나가다 보고선 모른 척 하더라고요. 옆에 친구들 있어서 그런가. 자식도 그래요. 어릴 때라 이해는 하지만 그게 평생 가슴에 박혀서 내가 가진 돈 꼭 쥐고 지금도 공공글로 다니고 있잖아요. 돈 없으면 언제든 버려지겠구나 싶어서 에이 설마요. 당황해서 그랬겠죠. 어릴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커서는 안 그러잖아요. 그럼 됐죠 뭐. 마음 푸세요. 입주민 할아버지 알게 뭡니까? 내가 지들 눈치 보겠어. 나도 지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안 쓴 지 오래고 일단 내 먹을 거 조달하는 것만도 감지덕지지. 아이고 내가 너무 오래 붙들어뒀네. 얼른 올라가서 먹어요. 다음에 봐요. 저는 비록 수이지만 이런 아버지의 엄마가 너무 좋았습니다. 물론 이 직업이 딱히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처음엔 조금 그랬던 게 일단 초면에 얕잡아 보는 티를 대놓고 드러내는 분들이 가끔 계셨거든요. 어린 녀석들도 있고 제 또래도 있고 나이든 층도 있었는데 그럴 때 왠지 울컥하니 다 때려 치웠으면 하고 성질이 나더라고요. 어차피 연금 나오는데 왜 이렇게 궁상을 떨어가며 별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눈총 받고 하대를 받나 싶어서요. 실제로 아버지가 근무하는 아파트는 20평대 위주로 지어진 곳에 30평대가 제일 고급 평수로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 없거든요. 여기에 지 잘난 맛에 사는 티가 나는 풀 메이크업한 할머니 부녀회장 뜨면 저까지 재수가 없었답니다. 말끝마다 김씨 해가면서 무슨 고리짝적 양반이 하인 부리듯이 별의별 심부름을 시키더라고요. 그걸 보던 저는 괜히 울컥해가지고 아버지하고 싸우고 집에 가서 아빠 저 일 그만 시키라고 엄마하고 또 싸우고 집에 와 속상해서 울었답니다. 제가 장사를 해봐서 잘 알거든요. 별것도 아닌 것들이 실오라기 한 톨만큼의 우위에 서면 아주 뽕을 뽑으려고 달라드는데 이거 당해주면 그 인간이 품고 있는 심연 속의 열등감까지 죄 떠맡아야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는 지금 그 재수없는 부녀 대장 할머니를 가장 큰 친구로 만들었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대로 군소리 없이 하니 기분이 썩 좋았던데 저번에 웬 젊은 청년이 아는 척하고 난리 나던데 알고 보니 남중고 교사였다더라. 소리를 들은 거죠. 우리 아들 친구가 그 학교 다녔는데 하면서 하인에게 하는 말이 아닌 말문을 튼 부녀회장 할머니는 자기 아들 친구 통해 전교 1등부터 꼴등까지 좋아하던 아버지의 교사 시절 이야기를 듣고는 많이 누그러졌지요. 일단 자기가 학부형으로 자식을 위해 선생님에게 굽실거리던 버릇이 새록새록 살아났달까요. 사람은 알고 보면 나쁜 사람 없는 것처럼 이 할머니도 딱히 나쁜 사람은 아닌데 한동안 부려먹고 그렇게 굴리더니 지금은 엄마하고 음식 주고받고 옷도 맞춰 입고 장난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녀회장 할머니가 빨빨거리며 돌아다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아버지의 인생이 흔들리게 되었으니 점심에 배달 오던 오토바이에 놀라 잠깐 넘어졌다는 할머니는 다음날 엉덩이뼈 골절로 119에 실려갔답니다. 그러고 얼마 안 있어 이참에 아들네로 가게 되었다는데 할머니는 며느리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싫다고 고래고래 난리였고, 아들이 그럼 누구한테 수발받을 거냐. 역시 악을 고래고래 치고는 이겼지요. 하여간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는 법이죠. 그렇게 할머니 짐을 다 빼고 당장 팔기 그러니 전세로 내놨다고 들었거든요. 이 할머니 집이 이 아파트 단지에서 제일 큰 33평이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 6억 내고 누가 전세로 들어왔는데 여자분은 속마음은 어떨지는 몰라도 겉보기엔 무척 싹싹했는데 남자는 참 대놓고 재수가 없는 스타일이었어요. 정말 수많은 사람 본 제가 본 사람 중 손에 뽑을 정도로 재수 없고 밥맛 없는 인상 TOP3에 꼽을 정도로 일단 눈을 뜨는 것하고 입술 모양부터 달라요. 이 남자는 입술이 한쪽이 아예 들려 있습니다. 보통 성질나서 인상 쓸 때 만들어지는 그것처럼 오른쪽 윗입술이 누가 잡아당기는 것처럼 올라가 있는데 전 처음엔 구안와사 온 줄 알았답니다. 그러다 지 딸 볼 때 입술 내려오는 거 보고 알았네요. 인상을 항상 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배인 표정이란 거려. 그리고 이 인간이 저하고는 다른 서글서글 웃음 주름진 수위 할아버지가 만만해 보였던 건지 아니면 젤로 비싼 집에 매매 시가에 육박한 전세금 주고 들어온 티를 내고 싶었는가 아버지에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답니다. 일단 부녀회장 할머니가 이사를 간 상태라 그 자리가 공석이 되었던 것이 화근이었는데 하필 그 집딸이 우리 아버지에게 아는 척하고 아버지가 학교 잘 갔다 와라 인사 주고 받은 걸 본 그놈이 다짜고짜 이 할방구 어디 감히 내 딸에게 수작 부리냐며 대단 쓸던 아버지에게 시비를 걸다가 밀었답니다. 아버지가 중심을 잃고 허우적거리다가 결국 넘어지셔서 허리를 삐끗하셨다는데 일하다 주민에게 떠밀려 크게 다쳤다는 소리를 들은 우리 자식들은 또 난리가 났지요. 일단 아버지가 시비를 털린 이유부터 억지 아닙니까? 어린애가 인사하는데 안 받아주면 난리 칠 거면서 어쩌란 것인지. 게다가 아버지는 아이에게만이 아닌 지나는 모든 입주민의 택배기사, 배달기사한테까지 인사하고 한 번 더 주의 깊게 보는 것이 직업인데 뭘 어쩌란 것인지.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시비 거는 것도 모자라 떠밀기까지 하다뇨. 하필 계단에서 시작을 해 그 위치에서 밀면 어떻게 될지 뻔한 상황에서 이것은 일부러 한 거 아니냐는 소리가 절로 나왔지요. 그렇게 우리 세 자매의 남편들까지 분노에 차 이 남자에게 찾아가서 다그치자 맞을까봐 조금 쫄린 기색 말고는 딱히 이안함도 없고 도통 악질이 아니더라고요. 하긴 언니들이나 형부들이 그 당시 별말은 안 했습니다. 그냥 당신 원래 우리 아버지 깔보고 얕봤다며 뭐에 틀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거 공론화할 거니까 알아서 해라 뭐 이런 별로 무섭지 않은 얘기였지요. 그런데 제가 처음엔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서 가만히 이 남자를 보는데 정말 교만하고 토 나올 정도로 자만심으로 꽉 찬 인간이더라고요. 뭐라는가는 몰라도 내 잘난 맛에 흠뻑 취해 사람들을 자기 발밑대로 아는 느낌. 하여간 나를 바라보는 눈빛부터 속으로 이 천한 것이 뭐라는 거야 하고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
여러분 무슨 말 하는 줄 아시죠? 그런 투라 제 느낌에 혹시 이놈이 지 딸하고 인사하는 우리 아버지가 반말을 해서 기분이 나빴나 하는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수희 주제에 감히 내 딸 인사를 반말로 받아 이걸로 틀어진 것이니 우리가 이렇게 정당한 항의를 하려고 갔어도 여전히 수희 자식들 주제에 감히 입주민 집에 쳐들어온 게 되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그렇게 난리를 치자 아내 되는 여자는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연신 사과를 하며 어르신께도 찾아가 인사 여쭙겠다고 죄송하다고 대신 미안해 했거든요. 우리도 아버지가 일하시는 일터라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물러났는데 그렇게 한 이틀 후에 일하는 아버지를 떠밀어 크게 다치게 한 그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아내에게 떠밀려온 것이 역력해 보이는 그 입주민 남자는 합의금이랍시고 몇 푼 든 봉투를 던지며 수모를 주는데 이 자리에 같이 있던 저는 그때 생각하면 정말 억장이 무너져 지금도 손이 부들부들 떨리네요. 입주민 남자 미안합니다. 저도 모르게 울컥해서 위험한 곳인지 아닌지 금간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매사 조심하시고 선 넘지 않게 행동이며 말 조심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살면 나 말고도 다른 사람한테 혼날 일 많을 겁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끝나서 다행이네요. 어디 부러진 것도 아니고 금 간 것도 아니니 안심하시죠. 나 뭐라는 거야? 당신이 의사야 뭐야? 오자마자 꾀병 부리지 말란 투로 그런 소리 하려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무슨 선을 넘었다는 건데요 대체. 아버지 말 들으니 그 집 딸이 인사해서 받아준 게 다라는데 왜 인사를 그 따위로 하냐면서 우리 아버지 밀쳤다면서요? 혹시 어디 감히 입주민 딸한테 반말이냐? 이걸로 울컥한 겁니까? 내가 내내 그거 아닐까 했거든요. 똑 부러지게 말 좀 해봐요. 별별 입주민들 다 있었지만 인사로 시비 걸린 게 처음이거든요. 혹시 우리 아버지가 먼저 인사를 안 해서 삐진 거예요? 아니면 똑같이 반말로 받아서? 아니면 그냥 수위라서? 대체 뭐가 그렇게 못마땅해서 우리 아버지 다치게 하고도 그렇게 뻣뻣하게 선을 넘네 만회하는 거냐고요. 입주민 남자 후 아무리 말해봐야 이해 못할 것 같고 제가 욱하는 바람에 주도권 넘어간 이상 덤터기 쓰기 싫어 사과하러 온 거지. 제가 공론화했으면 할아버지 잘려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아무튼 아무리 애기라도 반말하지 마세요. 어디서 감히 수희가 입주민 자녀에게 반말입니까? 나이 유세 그릴 사람한테 부려야지 원. 이거 치료비 조금 넣었고요. 이 일로 폭행 신고를 한 해 만에 하지 마시라고. 나 법 다루는 사람이거든요. 판사고 검사고 다 친분 있는 사람들이라 그쪽이 변호사 아무리 끌어다 대도 별 재미 못 볼 겁니다. 대신에 가만히 계시면 다시 일하게는 해드릴게. 우리 애 또 봐도 다시는 반말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아버지 일 보세요. 아이가 먼저 반말로 인사했어요. 할아버지 안녕하는데 거기다 대고 잘 다녀오세요 합니까? 입주민 선생이 뭘 모르는 모양인데 이래봬도 교육에 대해서 1부터 10까지 배운 사람입니다. 엄마 아빠들이 존중심 가르친다고 집에서 존댓말하지만 아이들이 친근하게 반말로 인사해 올 때는
나도 반말 거리감 느끼고 존대하면 나도 같이 존대하는 거지. 그래 말하는 거 들어보니 결국 내가 그 집 애기한테 반말한 게 기분 상하신 거구만. 이보쇼, 수희가 하인입니까? 증손주 뻘인 아이가 가벼운 아침 인사하는 것을 존대로 받아야 할 만큼 그렇게 하찮게 보여요? 입주민 남자, 할아버지, 인생 똑바로 살았으면 그 나이 먹고 그러고 있겠어요. 꼬우면 성공하셨어야지. 나나 우리 애는 그 나이 먹고 당신처럼 그렇게 안 구를 거라. 얘 하찮아 보이네요. 결국 나이 들어 내 위치가 인생 살아온 성적표 아닙니까? 어련히 치료비 던져줄까? 어디라고? 우르르 집까지 찾아와서는 거지근성이며 선 넘고 설치는 게 애비랑 똑같더만. 그러니 이 모양이지. 애비나 자식들이나 나 집사람이 안 말렸으면 강신네 딸이며 사위들까지 싹 다 협박죄로 고소할 거였어 알아? 일가족 줄줄이 아작날 걸 봐준 것도 모르고선 어디서 바락바락 암튼 안 입고 오면 고소해봐요. 누가 이기나 보게. 그렇게 사과를 빙자한 조롱과 멸시의 말을 짓거린 남자는 허리를 다쳐 안쓰럽게 누워있는 아버지를 한껏 비웃고 능멸하며 그 차갑고 기분 나쁜 눈으로 엄마 그리고 저를 거지 보듯이 아래로 내려다보며 봉투를 던져주고 갔습니다. 마치 이거나 먹고 떨어지란 식으로요. 엄마가 바로 봉투를 집어 이거 가져가라고 소리를 치셨지만 남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갔고요. 저는 억울하고 분해서 울었습니다. 이걸 보기 싫어서 아버지 수일 하지 말라고 했던 건데 기어이 이런 꼴을 당한 걸 바로 보고만 저는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열이 받아 토악질까지 나오더라고요. 병실을 뛰쳐나가다시피 나가서 눈물을 흘리던 저는 그러나 이 일을 당한 아버지의 심정은 오죽할까 싶어서 자시 얼른 병실로 들어가 치료 일단 잘 받으시고 수의는 그만하고 이제 쉬시라고 다독였지요. 제가 그때 49세였는데 저 입주민 남자는 아무리 나이 들게 봐도 저보다 근 10살 정도는 어려 보였으니 자식보다도 어린 놈에게 근 70살 차이 나는 자기 딸에게 반말했다는 이유로 떠밀린 아버지가 받을 상처가 걱정이 되었거든요. 아버지는 약간 충격을 받으신 듯이 저에게 너희들이 찾아갔었니 하시더니 대답도 듣지 않으시고 엄마와 저를 들여보내셨습니다. 엄마 역시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서 말씀대로 모시고 나와서 우리 집에 모시고 가서 진정을 시키고 저녁에 병실로 저 혼자 갔는데 얼마 안 있어 굉장히 멋들어진 신사 한 분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도움을 청하셔서 왔다고 하여 휠체어에 간신히 태워 로비로 내려가 만나는데 그분은 전화 한 통에 달려온 아버지의 숨겨진 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선생님 하면서 아버지를 보고 간과할 때를 제외하고 기본 베이스가 엄청 냉정하고 가끔씩 재수없는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저 입주민 남자보다 10배는 더 고압적이었습니다. 입고 있는 정장부터 손가락 끈pe까지도요. 이 사람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더니 버럭 화를 내는데 물론 아버지 생각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하는 말도 자식인 제가 듣기에 거북할 정도였답니다. 아버지 제자 선생님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저에게 먼저 알리셨어야죠. 아니 따님들은 왜 우르르 몰려가셔가지고 게다가 은퇴 전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제가 모신다고 몇 푼 벌겠다고 수위를 하십니까? 그러니 웬 개똥 같은 놈한테 수모 당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다달이 용돈 드리면 되는 걸 갖다가 감히 어떤 자식이 선생님께 그런 짓을 했는가는 몰라도 제가 반드시 아작 내드릴게요. 아버지, 아니 승현아, 나도 자식 있다. 애들이 잘해줘. 내가 심심해서 일하는 거지 뭐. 아무튼 그 친구 아작까지는 말고 네가 인생이 뭔지 가르쳐줘. 나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애들까지 무시당하니 내가 미안해서. 그 친구가 법조계에 있단다. 그 소리 들으니 생각나는 게 너밖에 없더라. 물론 다른 검사, 변호사 하는 제자들 있지만 애가 아주 고압적인 데다 교만해. 그 방면으로 널 따라갈 녀석이 없잖냐. 또 어중간하게 점잖은 녀석 붙여놓기엔 이 안에서 이번에 얘 신세 한번 져야겠다 싶다. 아버지 제자 고압적이고 교만해요. 저보다요. 승부욕이 마구 샘솟네요. 선생님, 제가 아주 눈물 질질 흘리며 사과하게 만들게요. 어디서 감히 내 인생의 은인을 건드려. 법조계 망신 다 시키고 있네. 그런데 선생님도 잘한 거 없어요. 그냥 소일하시며 취미활동이나 하시라니깐. 이 나라서 수위하면 그런 설익은 것들이 우습게 본다고요. 저도 그랬던 놈 중 하나고요. 참 그런데 저 또 선생님 신세진 거 아십니까? 그러니 제 인생의 등불이라고 하죠. 우리 부모님도 선생님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눈앞이 캄캄하다고 하십니다. 우리 로펌 주차장에도 관리하는 수위 한 분이 계신데 딱 선생님 같아요. 느낌이 범상치 않아. 그래서 제가 오며 가며 인사도 먼저 하고 챙겼거든요. 은사님이 수위하신다고 하신 후부터 제가 수인이 청소부니 어딜 가든지 남 같지 않고 눈에 발려서 또 이 몸이 뭐라도 챙겨드리고 한단 말이죠. 얼마 전에 동료들이 제가 너무 재수없고 말 많다고 사장님한테 싸바싸바 했던 모양인데 사장님이 니들이나 잘하라고 호통을 쳤답니다. 사람 볼 줄도 모르는 게 우리 건물 주차장 수위가 누군 줄이나 아냐면서 그분이 한때 이 나라 제게 주무르던 분이야 임마들아. 그런데 그분이 여기 로펌 변호사들 다 지 잘난 맛에 사는데 니들이 재수없다고 까는 승현이 그거 하나만 자기 사람 취급하더라고 하시더라면서요. 물론 임마들아, 전마들아는 안 하셨지만 그 비슷한 뉘앙스로요. 아무튼 제게 맡겨주세요. 지가 나보다 더 잘났어. 아버지, 이 자식이 끝까지. 수희가 어때서 그래? 너도 굉장히 우습게 여기고 있는 거 아냐? 이놈이 사람 됐나 했는데 여전하네. 아버지 제자 애효타고난 성격 어디 갑니까? 그래도 저 대놓고 그런 갑질 안 합니다. 스승님 수위하신다는 말 듣고는 더더욱이요. 따님 제 은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거 입맛에 맞는 걸로 잘 챙겨 드시고 병원비에도 보태세요. 제가 가진 게 돈밖에 없어요. 부담스러워 마시고 모자라면 말씀하세요. 스승님 그 자식 이름만 가르쳐 주시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푹 쉬세요. 그렇게 아버지가 숨겨둔 것만한 빽이 우리 대신 나섰습니다. 이분이 떴다는 소리에 우리 형제들은
누군데 그러냐 궁금해했는데 어떤 스타일인지 목격한 저야말로 흥미진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하고 기대가 컸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제자분을 보는 순간 이겼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입주민 남자 100명 정도는 한순간에 삼싸먹을 재수 없는 기운이 모락모락 났는데 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저 콧대가 하늘로 치솟는 자만과 교만의 끝판왕인 제자분이 전국 12등 하던 천재의 수제로 내 잘난 걸 너무 잘 알아 재수 없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애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답니다. 물론 본인은 신경 쓰지 않았고요. 그러나 고등학교에 올라와 이번에는 노는 형님들에게 찍혀서 곤욕을 치렀답니다. 보통은 그런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는 안 건드리는데 곡도 지나가다 일장하고 부딪히고 거기서 또 나불나불해서 찍혀버린 것이죠. 기본적인 따돌림에 이번에는 노는 형들에게까지 찍혀 생명의 위협을 받자 학교 그만두고 검정고시 보겠다고 한 모양인데 그런 제자를 달래고 달래 정식으로 학교 마치고 정상 코스를 밟게 한 것이 아버지셨답니다. 일단 그 일장에게 사과하고 이리저리 발로 뛰며 사이를 중재시켰고 그놈에게 다른 선생님도 아닌 아버지의 부탁에 꼴 보기 싫어 죽겠지만 더 이상 위에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아냈지요. 그러나 또 어린 학년애들이 일장에게 잘 보이려고 알게 모르게 노리고 있어서 이 제자분 보호한다고 엄청 쫓아다녔답니다. 수업 끝나면 유치원생처럼 교무실에 데려다 놓고 부모님 오시면 그 편에 넘겨주고 일이 있으시면 아버지가 집에 데려다 주었는데 집이 여유 있는 편이 아니라 거의 매일 아버지가 데려다 주다시피 했답니다. 왜냐면 아버지가 이렇게 중재하는 동안에도 이 제자는 그 무리에게 미안하다는 소리를 안 했거든요. 아버지는 나라나 사회에 기니 쓸 머리가 비상한 놈이라 자칫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반대로 사회를 위협할 무기가 된다고 생각하셨답니다. 이 이유로 아버지는 다른 선생님들이 머리 절레절레 젓는 이 제자를 3년 내내 담임을 맡아서 보호해 주셨고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고마움을 잘 모르던 이 제자는 이후 대학에 들어가서 서서히 그 은혜에 대해 깨우쳤고요. 물론 명문대 법학과에 들어가 사시며 사법연수원에서 1등을 했음에도 검사나 판사가 아닌 변호사가 되어 국내 굴지의 로펌에 들어간 것이 아쉽지만 가정 상황이 좋지 못해 명예보다는 돈을 택했던 것이죠. 그래도 국제소송에 두각을 보이며 결국 국익에도 도움이 되었으니 아버지의 고생이 헛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거만하고 잘난 태생부터 재수 없는 천재의 굴지의 로펌에서 국제소송 전담으로 승승장구하는 아버지의 숨겨진 히든카드가 이런 자신을 잊게 한 은인을 건드린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변호사 사무실 하는 변호사 친구를 어떻게 닦아 세웠는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사실 저는 입주민 남자가 병실에 쳐들어와서 한 말보다 아버지 호출받고 온 제자가 한 말이 은근히 열받거든요. 자식인 제 앞에서 우리 아버지 모신다고 하는 부분부터요. 우리 자매를 무시하는 발언 아닙니까? 아무튼 그만큼 우리 아버지 따르고 아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무거운 봉투 주고 가셔서 낭정이지 오해할 뻔했지요. 저런 스타일이 가난한 집에서 나고 자랐으니 친구들이 더 무시하고 따돌렸을 것 같은데 한결같이 귀가 펄펄한 것이 신기한 사람이었답니다. 물론 국제법정에서는 이런 자신 있고 거만한 태도가 시선을 사로잡으니 귀를 잘 들어선 겁니다. 게다가 자기 말대로 정규 코스가 아닌 검정고시로 변호사가 되었다면 어찌되었든 자신을 헐뜯고 시기할 무리들에게 먹잇감을 던져주는 것이니 아버지가 3년 동안 부모처럼 뒷바라지 하는 공이 무척 컸지요. 그 입주민 남자가 전혀 다른 찌질한 모습으로 찾아왔을 때 울 아버지는 나보다 자식들에게 사과하시게 했을 뿐 다른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나도 자네를 고소하지 않을 테니 자네도 내가 그곳에서 일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고 하셨을 뿐이죠. 제가 본 울 아버지의 제일 무서운 모습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제지하기 위해 그렇게 재수없는 제자를 부르다니 말입니다. 그 제자는 그날 이후로 종종 내려오는데 만나면 아주 귀가 찢어질 정도로 말도 많고 맨 자기 자랑뿐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어느 나라에 소송 걸린 우리 기업 변호를 해서 승소했다. 거기서 졌으면 근 2조 손실이 났을 텐데 무마했다는 이야기라 재수 없으면서도 대견합니다. 아버지나 엄마도 그런지 미소를 띠며 들어주시고요. 아무튼 이 엄청 잘난 제자분은 우리가 물어봐도 그 입주민 남자에게 뭐라고 했는지는 안 가르쳐 주는데 주민분은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물론이고 저하고 마주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인사를 꾸벅하고 갑니다. 세상에 잘난 인간이 나 하나가 아니란 걸 알았을 테죠. 내가 우위라는 이유로 갑질하시는 분들 내 눈에 당장 고작 무슨 일 하는 사람 같아 보여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은사 아니 그 이전의 아버지며 어머니란 걸 생각해 줬으면 하네요. 세상에 알고 보면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 없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